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을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LS증권 김윤정 선임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세 가지 토픽으로 경제 지표, 국제 유가 그리고 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경제 지표보다 먼저 체크해 보죠.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몇 가지가 발표됐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잘 나왔습니까? 네, 뭐 전반적으로 뭐 좋게 나온 것도 있고 네. 또 예상치를 하회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일단은 이번 주 중에는 아무래도 고용 보고서 쪽에 네, 좀 더 그렇죠. 집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뭐 하나씩 좀 짚어보자면 일단은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ISM 제조업 PMI 발표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월이나 시장 예상치 수치 대비했을 때는 하락한 48.5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50 이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위축 국면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부 지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뭐 주로 보시는 이제 신규 주문이나 고용 그리고 가격과 같은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신규 주문 같은 경우는 뭐 47.2에서 47.6으로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는 46.5에서 46.8로 이렇게 소폭 개선되는 듯한 모습들도 보여졌는데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제 재고 그리고 이제 무역 관련 지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역 네. 살펴보시면은 이제 전월 같은 경우 50.8 기록을 했다가 46.7을 기록하면서 이제 위축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크게 좀 지수상으로 하락하는 예. 모습을 보였고 이제 무역 관련 지표 살펴보시면은 이제 신규 수출 주문이 43에서 40.1로 그리고 수입이 이제 47.1에서 39.9로 이제 크게 위축되는 모습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관세에 대한 영향을 이제 제조업 지표상에서 좀 영향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이제 5월 제조업 PMI 지수도 이제 전월 대비했을 때는 개선이 됐는데 네.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한 52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4월 건설 지출 같은 경우 이제 전월비 0.4% 하락하면서 시장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발표됐던 것 같은 경우는 4월 공장 주문이 이제 시장 예상치 하회한 마이너스 3.7% 기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고용 지표에 좀 더 집중을 하실 것 같으니까 4월 노동부에서 발표한 졸트 그 구인이직 보고서 상에서 구인 건수 739만 건 발표되면서 뭐 시장 예상치는 711만 건 정도 네. 예상되면서 그것보다는 이제 뭐 견조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좀 예정되어 있는 ADP 고용 지표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6일날 발표 예정인 비농업 고용 보고서의 내용에 조금 더 시장은 좀 집중을 할 방침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연준 이사들은 계속 좀 관세 정책에 대해서 경계하는 발언 이어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일 같은 경우 쿡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 정책에 대한 변화가 뭐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이고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좀 트럼프 대통령 회담 이후에 좀 사임 루머가 확산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루어졌던 뭐 발언이라 그런지 일단은 뭐 경제나 금리와 관련된 발언이 좀 부재하기는 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제 지표들 전체적으로 쭉 정리해 주셨고요. 자, 국제 유가로 이제 두 번째 토픽 살펴볼까 하는데 국제 유가 오늘 같은 경우는 한 1% 넘게 뛰었고 네. 최근에 이 증산 가속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게 좀 네. 완화될 걸로 보십니까? 뭐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그 증산 기조가 뭐 완화됐다라는 평가가 일부 있기는 한데 그렇게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뭐 유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좀 반등을 하는 모양새가 좀 지난달 말부터 좀 연출이 되고 있기는 한데 네. 그 전일에 보도됐던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7월 증산량을 이제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으로 좀 유지를 하고 그렇죠. 있다. 이제 일평균 41만 1천 배럴 정도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이전에 작년 말 정도서부터 살펴본다면 이제 감산을 이행을 해왔다가 이제 4월 정도서부터 13배럴 정도로 13만 배럴 정도로 이제 증산하기로 합의를 했다가 지금에 있어서는 그 13만 배럴 때보다도 지금 한 3배 정도 이상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장에서 일부 평가를 하듯이 뭐 가속화하지 않았다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유가 상승 같은 경우는 이 증산 속도의 가속화가 뭐 완화됐다라고 그런 영향보다는 이제 뭐 최근 다시 지정학 우려가 또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그 소식이나 이제 중동 지역의 어떤 지정학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캐나다 산불 같은 경우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나 금 가격이 이제 이로 인해서 변동폭을 좀 보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펙 플러스 산유량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전환이 이제 감산기행이 좀 미흡했던 좀 불이행하고 있던 이라크나 이제 카자흐스탄을 압박을 하고 이제 원유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좀 전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증산 기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크게 단시일 내에 바뀌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지난달에도 좀 언급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지금 7월 냉방 수요 확대를 앞두고 있는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에 앞서서 좀 원유 수요 확대를 염두한 좀 증산이지 않겠느냐라고도 해석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유가 흐름이 좀 4월에 크게 하락한 이후로 뭐 유의미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좀 횡보하는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관세 기조나 뭐 글로벌 경기 우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상 좀 추세적인 상승 전환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휴가철 성수기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항공 섹터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익 여건 측면에서는 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바닥을 짚고 반등하고 있지만 이 추가적인 상승세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참 말도 많고 타협도 많습니다.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세 알루미늄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네, 그렇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었죠. 뭐 타코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메가나 마가 이런 것들도 또 조롱식으로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오히려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Make Europe Great Again. 오히려 유럽을 더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 관세 정책 불확실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시가 어제 같은 경우 또 상승 마감하기도 그렇죠.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뭐 시장이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이번에도 별 영향이 있겠냐라는 식으로 조금은 낙관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좀 연출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시장이 생각보다 계속 좀 강하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기는 한데요. 네, 그런 말씀해 주셨던 어떤 풍자식 표현들이 좀 여러 등장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에서 또 그럼 물러나지 않겠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관망을 하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경제적 으로 봤을 때는 계속 좀 우려 섞인 메시지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연준 위원들 발언들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경계를 좀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OECD의 그 경제 전망 보고서인데 3개월마다 발표되는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이제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었던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 3월에 3.1% GDP 성장률을 전망했던 것에서 이제 이번 전망 같은 경우는 2.9%로 이제 0.2% 포인트 하향을 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6년 성장률도 이제 2.9%로 전망하면서 0.1% 포인트를 하향을 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세율이 이제
법적 문제 이렇게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된다라는 가정에 기반한 수치라고 설명을 했고, 이제 관세 인상이나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어쨌든 수출 성장세를 좀 억제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기업 투자를 약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 어린 메시지를 좀 남긴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기존 전망치였던 2.2% 대비했을 때 크게 하향한 1.6%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1.5%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제 뭐 계속 증시에서는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CNN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탐욕 구간 내에서 네, 유지를 그렇죠.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확인했을 때 56포인트로 좀 집계가 되면서 탐욕 구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증시도 대비를 해봐야 될 텐데요. 대통령 선거라는 빅 이벤트를 잘 마쳤죠. 네. 자, 그런데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 뭐 차익 실현에 나설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 아니다 네. 뭐 더 쭉쭉 특정 섹터들은 잘 가줄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좀 선행적으로 좀 반영을 해왔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사실 네. 하반기까지 놓고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 6월 한 달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네. 좀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증권이나 건설, 그리고 뭐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같은 부분들도 정책 수혜주로서 언급이 되면서 미리 좀 많이 올랐던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익 실현 가능성의 유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곧 발표가 될 예정인데 1분기 네. GDP 성장률이랑 이제 CPI 물가 지표 한국 거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지난 5월 금통위에서 나타났듯이 이제 국내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지표 발표 이후에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좀 기조 변화가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가늠해 보는 그런 지표이지 않을까 판단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윤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